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중국에서 결국 으름장을 놨던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심지어 초안보다 더 강경한 내용입니다. 이런 홍콩의 변화는 미중 갈등의 변화이자 아시아 금융시장의 변화이기도 합니다. 옆나라 도시의 이야기가 아닌 당장 우리 금융시장, 우리 기업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어떤 변화가 예상이 되고 또 미중 갈등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전문가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김세환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나왔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이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는데 딱 15분 정도가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뭐 속전속결로 처리가 된 건데 여기에 이 위반자에 대한 최고 형량이 종신형으로 설정돼서 당초 전망보다도 더 강한 법안이 나왔거든요. 자, 이렇게 홍콩, 심지어 이 시행도 당장 오늘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이러면 실질적으로 홍콩에 생기는 변화는 어떤 것들입니까? 네, 중국 공산당이 국가 경영을 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하는 정책이 하나의 중국이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예. 영어로는 원 차이나 폴리시라고 하는데요. 다른 어떤 정책보다도 우선하는 가장 핵심이 되는 정책인데 지난 홍콩에서 2년간 벌어진 자유화 운동이 이 하나의 중국 정책에 대한 상당한 도전으로 인식되어서 중국이 상당히 급하게 이 중국 보안법, 홍콩 보안법을 빠르게 통과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서 중국 정부가 홍콩의 실제로 사법기관을 통제하고 예. 그리고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투옥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서방 진영에서는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홍콩에 대한 특별 지위를 박탈함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홍콩이 아시아의 금융 허브 위치가 점점 약화되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금융 허브와 관련해서 이 홍콩에 뭐 참 홍콩 가보면 정말 많은 금융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네. 이제 좀 사라지기까지는 안 하겠지만 좀 사그라든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 아시아를 둘러싼 금융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까? 일단 우리가 아는 거의 모든 전 세계 금융 기관들의 아시아 본부가 홍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일부 보험사들은 싱가포르의 본부가 아시아 본부가 위치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홍콩이 아시아 금융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국이 보안법을 통과시키고 그리고 미국이 홍콩에 대한 특별 지위를 박탈함에 따라서 홍콩의 경제적인 매력도랑 경제 활동에 대한 금융에 대한 매력도가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따라서 이 회사들이 장기적으로는 아시아 다른 국가로 본부를 옮기고 그에 따라서 홍콩의 경제적인 지위와 경제 활동이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아시아 금융 허브를 찾아야 하는 거니까 아시아에 있어야 될 텐데 네. 홍콩이 아니라면 어디가 될지 여기도 이제 좀 관심이 많을 것 같거든요. 싱가포르나 일본 같은 것들이 지금은 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지금 참 그게 좋은 질문이신데요. 예. 홍콩이 아시아 금융 허브 역할을 하면서 그 지위가 약화됨에 따라서 가장 이익을 보고 있는 국가는 싱가포르입니다. 예. 이미 작년부터 많은 자금이 싱가포르로 유출이 되었고요. 이민 행렬도 상당히 꾸준히 싱가포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노무현 정부 때도 국책 사업으로 아시아 금융 허브를 우리나라에 유치하겠다는 정책을 폈는데 그에 따라서 송도도 개발을 하였고요. 네. 하지만 거의 결과가 있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홍콩 같은 나라는 고소득자에 대해서 20% 소득세를 일괄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예.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누진세, 부자가 될수록 더 세금을 많이 내는 시스템인데요.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최고 세율이 40%가 맞습니다. 그래서 홍콩에서 금융기관에 일하는 이런 고소득자들이 일본이나 한국으로 올 그 인센티브가 경제적인 이유가 상당히 약합니다. 예. 따라서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가 시행할 수도 없고 시행한다면 국민적인 반감이 상당히 클 것이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에서는 이런 홍콩의 그 부자들을 우대하는 그런 시스템을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동경이랑 서울은 홍콩을 이은 아시아 금융 허브로 자리매김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네, 하려고 규제 완화를 해도 오히려 하나를 주고 하나를 잃는 그래서 결국은 얻는 게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중국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랑 서방 세계에서 다양한 압박이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자신을 하고 있어요. 홍콩에 타격이 없을 거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인데 이게 그냥 뭐 말뿐인 이야기인지 아니면 정말로 뭐 홍콩과 관련해서 그 서방 세계에서의 제재들이 뭐 별 영향이 없다는 뜻인 건지 뭐 근거가 있는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지금 그 중국 정부가 이 홍콩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보안법을 통과시킨 그 근본적인 경제적인 이유는 홍콩이 옛날만큼 경제적 가치가 없습니다. 네. 1997년에 홍콩이 중국에 반환될 때는 중국 GDP의 약 25%를 차지하는 거대한 수준이었는데요. 지금은 지난 25년간 중국이 워낙 크게 발전했기 때문에 중국 GDP의 약 2%도 안 되는 수준을 홍콩 GDP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마치 중국의 수많은 그 거대 도시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극단적으로 중국은 홍콩이 하나 없어도 중국 경제는 커다란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홍콩의 아시아 금융 허브 기능을 상하이로 궁극적으로 옮기고 싶어 하지만 지금은 예. 상하이는 그 준비가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홍콩도 이용 가치가 경제적인 가치가 상당히 높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게 지금 미국에서 물론 홍콩에 대한 특별 대우를 박탈한다라고 밝혀서 이미 홍콩의 가치가 벌써부터 좀 떨어진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뭐 중국이 이렇게 계속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인다면 서방 세계에서 추가 규제를 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미국이 홍콩에 추가로 제재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뭐 예측되는 게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지금 미국이 일단 홍콩에 대한 특별 지위를 여러 가지 호혜적인 특별 지위를 박탈을 했는데요. 예.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할 수 있는 미국 정부나 영국 정부의 방안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특히 그 미국의 경우에는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징벌적으로 부과할 수가 있는데 예. 이미 올해 1월에 미중 간의 1차 무역 협상이 마무리된 상황이고 그 협상 안에는 미국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들, 예를 들어서 뭐 향후 2년간 2천억 불의 미국의 농산물과 상품을 수입한다는 그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 관세를 더 부과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극단적으로 트럼프가 홍콩으로부터의 금융 거래를 제한할 수는 있는데요. 이거는 전 세계 금융시장, 세계 세 번째로 큰 홍콩의 금융시장의 그 움직임을 막는 거기 때문에 상당한 혼란을 불러올 수가 있어서 그렇게까지는 가지는 못하고 비난만 강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반대로 또 중국은 이 미국의 압박이 점점 강해진다면 히토류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 이 산업에 굉장히 중요한 소재인데 중국에서 거의 대부분의 글로벌 생산량이 나와서 무기로 자원 무기로 많이 활용이 되는 부분인데 이게 또 무기로 활용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와서 뭐 미국 내가 이미 비상이다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네, 작년에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의 반도체 생산에 사용되는 중요 화학 물질 세 가지를 수출 규제를 해서 우리가 굉장히 고생을 하였는데요. 예. 똑같이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이 히토류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 생산량의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어서 거의 독점적 지위를 중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또 2010년에 이제 중국이 일본과 정치적인 문제가 있을 때 센카쿠 열도 갈등이 있을 때 히토류를 경제 무기로 사용한 적이 있기도 합니다. 예.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 히토류가 나라가 국토가 크고 임금이 싼 나라는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캐나다나 호주, 미국 같은 나라도 히토류가 있는데 임금이 그 나라들이 비싸기 때문에 히토류를 생산할 경제적인 요인이 없을 뿐입니다. 생산성이 안 맞아서 맞습니다. 캐지 않는 거다라는 얘기네요. 따라서 장기적으로 중국이 계속적으로 히토류를 경제 무기로 쓴다면 남미의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들이 히토류 생산을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우리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도 좀 긴장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홍콩이 그 작은 덩치 면적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4대 수출국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홍콩 이 경제적 지위 변화가 우리나라의 수출 전선에도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예상되는 변화는 어떤 것들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콩이 우리나라의 4대 수출 대상국이고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7%를 차지하는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예. 근데 홍콩의 수출은 홍콩으로 해서 쓰이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옆에 있는 중국의 선전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첨단 산업 단지가 있는데 그곳으로 수출되는 물량입니다. 네. 따라서 이 지리적인
이 점 때문에 홍콩 항구를 이용해서 우리가 중국의 남부 선전 공업단지에 수출을 하는 상황인데요. 예. 지금 이 홍콩의 항만 인프라가 워낙 우수하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 지위가 박탈이 되었더라도 항만 이용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홍콩에 대한 여러 가지 관세 혜택을 철회하고 그게 된 압박이 있을 경우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데 있어서 관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가 좀 예민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반도체를 말씀하신 것처럼 홍콩을 거쳐서 뭐 중국이나 미국으로 가는 게 반도체 소재가 대부분이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반도체 쪽에 뭐 피해가 만약에 좀 우려되는 지점이 있다면 어떤 지점들입니까? 그 반도체가 이제 홍콩에 수출되는 물량의 70%를 차지하는 굉장한 양인데요. 예. 이 반도체를 해석하기에 따라서 미국 정부가 해석하기에 따라서 공업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이것이 군사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미국 정부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 관세 문제가 생기겠네요. 관세 문제도 생기고 수출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네. 따라서 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이 미국이 어떻게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직은 가능성일 뿐이지만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그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기업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 정부 혹은 우리 기업이 지금 이 홍콩을 둘러싼 미중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취해야 할 전략 같은 것들이 있다면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중국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이고요. 예. 미국은 두 번째로 큰 상대국입니다. 근데 이제 홍콩을 가운데 놓고 미중 간의 강대강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일개 기업이나 어떤 집단이 독자적으로 여기에서 대응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꼭 제시해야 되는데요. 예. 정부가 이 중국과 미국의 관계를 최대한 유지를 하면서 어느 선까지 받아주고 어느 선은 받아주지 못하는 그 선을 분명히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이드라인을 우리 민간 기업에 제시해서 이 민간 기업의 영업 활동과 수출입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세환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